안녕하세요. 영근쌤입니다. 방학과제 선생님 내주시나요? 사실 많은 학교에서 방학과제는 요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선생님 교육 철학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학교에서 기본으로 주는 과제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시에서 학생들이 골라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죠. 그래서 요즘은 체험이 많고요. 또는 영화라든지 또는 박물관 같은 데 다녀온 보고서 쓰는 활동 정도, 그리고 책 목록을 쭉 주면서 그 책에서 몇 권 정도 읽으면 좋겠다라고 책을 고르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예전보다는 배움 중심, 그러니까 학습 중심의 과제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학생들은 그 방학 과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방학 과제가 필요한가요? 라고.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같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것도 큰 소리로. 영어시험 참반도 그랬습니다. 이때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방학을 한 주 앞두고서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방학까지 필요 없어요, 하기 싫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토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방학까지는 필요한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논제, 방학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했고요. 이어서 논제 분석을 했습니다. 방학까지의 종류를 쭉 살폈고요. 그 가운데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과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찬성의 근거, 반대의 근거를 학생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막 자유롭게 쏟아내죠. 그렇게 나온 논제 분석한 종이를 보고서 자기 주장 글을 씁니다. 그걸 입안문이라 한다 했죠. 토론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입안문을 씁니다. 찬성하는 사람 찬성만 쓰나요? 아니죠. 반대도 쓴다 했죠. 왜? 찬성과 반대를 모두 경험하니까. 그게 따뜻한 토론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기 주장글을 쓴 뒤에 토론합니다. 찬성편에서 방학까지가 필요한 까닭을 막 주장합니다. 또 역할을 바꿔서 반대편에서 방학의 과제가 있으면 부담인 까닭을 또 막 주장 폈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여러 판 한 뒤에 토론을 마칩니다. 토론을 마치면 뭐 한다 했나요? 찬성과 반대를 해보니 네 생각은 어떻나요? 라고 가치 수직선에 생각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뀌었습니다. 뭐가? 토론하기 전에 방학까지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했던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다 쪽으로 가는 친구가 있고요. 또 찬성과 반대를 모두 해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중립인 영의 여러 친구들이 쭉 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매직도 하나씩 줬죠. 그걸 우리는 포스트잇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한 장씩 주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학과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방학과제로 뭘 해보고 싶나요? 하나씩 써주세요. 종이 한 장에 하나를 씁니다. 매직으로. 매직으로 쓰는 까닭은 있죠. 그걸 칠판에 딱 붙일 건데 칠판에 붙이면 다른 친구들이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죠. 참고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씩 쓴 것을 붙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뭘 하면 될까요? 네, 분류하면 됩니다. 종류별로 분류해주면 되죠. 공부인 것들, 운동과 관계 있는 것들, 체험과 관계 있는 것들. 또 우리 반에서는 기타 연습이 많이 나옵니다. 기타 연습들을 쭉 붙이고요. 그렇게 학생들이 하나씩 붙입니다. 그럼 먼저 써서 붙이는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는 그 친구가 묻기도 합니다. 선생님 하나 더 써도 되나요? 라고. 또는 선생님께서 써서 붙인 사람 여기 있는 포스트잇까지 가서 더 써서 붙여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욕심을 냅니다. 막 하나라도 더 써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놀이가 되죠. 그렇게 막 써서 붙인 것을 어느 일정 시간이 탁 지난 뒤에 쭉 하나하나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방학하기 전날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 쭉 붙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방학 계획서를 나눠줍니다. 방학 계획서는 뭐가 있어요? 선택까지 쓰는 칸이 있죠.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또 뒷장을 넘겨보세요. 거기에 선생님이 쭉 내어둔 선택 과제가 있습니다. 칠판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도 좋고요. 또는 생각이 안 나면 영은쌤이 쭉 예시로 든 선택 과제를 살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걸 써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까지 방학과제가 그렇게 없어야 한다고 했던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자기가 할 방학과제를 골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서는 방학과제가 끝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방학 때 학생이 이것 정도는 하면 좋겠다는 어떤 하나의 제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우리는 그냥 학생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건 좀 심하죠. 어쨌든 요구하죠. 과제를 내죠. 그리고 그 과제를 해오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가르친 과정은 필요한가요? 묻고 함께 토론해 봅시다 하고, 토론한 뒤에 네 생각은 어땠나요? 그래서 생각을 좀 흔들어주고, 그럼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요? 하고 자기가 스스로 과제, 해보고 싶은 과제를 드러내고, 그러고서 그것들과 함께 영은쌤이 예시로 보여준 것에서 자기 과제를 선택해서 쓰죠. 그럼 조금 동기유발이 다르죠. 하고픈 마음이 조금 다르죠. 그게 참사랑 딴반에서 방학 과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교실에서도 한번 제가 말했던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선생님들께 방학 과제 토론으로 풀어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